3단원 기권과 우리 생활에서 사과 날씨의 변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기단, 그리고 전선, 그리고 기압과 날씨와 우리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단의 어떤 성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과 날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단이라는 것은 한 곳에 어떤 공기의 거대한 덩어리가 오래 머물러서 기온과 습도가 그 지표면의 성질하고 비슷하게 거의 일정해진 큰 공기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자, 여기 기단의 발생 장소, 그래서 넓은 지역에 걸쳐 일정한 성질을 가지는 평탄한 지역으로 바람이 약해야 하므로 기단은 주로 넓은 대륙이나 해양에서, 아주 넓은 대륙이나 해양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은 보면요, 자, 이렇게 위도에 따라 고위도에서 발생하는 기단은, 자, 태양 복사니까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거기는 추운 곳이죠. 그래서 한랭하다 이거고, 저위도는 어떻게 돼? 온난하거나 안 그러면은 뭐 고온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죠. 위도에 따라 고위도는 한랭, 저위도나 중위도는 온난, 고온. 그 다음에 대륙에서 발생한 기단은 건조하겠죠. 그래서 건조. 그 다음에 해양 위에서 발생한 기단은 습하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이 될 것이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단은 이제 그 세력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서 또 이동해 갈 수 있는데요. 이동해 가면요, 그 이동한 지역의 지표의 영향으로 성질이 변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단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가운 육지 위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또한 차갑고 건조하겠죠. 근데 따뜻한 바다를 통과해 오면서 하층이 가열되면서 상승합니다.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기고 습도가 높아지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제 따뜻한 육지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눈이나 비를 어떻게 뿌리게 되고 그러한 성질이 바뀌게 된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단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절별로 이 영향을 주는 기단에 따라 우리 날씨가 달라지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5가지의 기단이 있죠.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오후츠크의 기단, 그 다음 양쯔강 기단, 뭐 북태평양 기단, 적도 기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밑에 성질이 나와 있죠. 자, 이 성질을 외울 필요 없이 일단 기단의 이름은 외워야 되겠습니다. 시베리아, 그 다음에 오후츠크의 양쯔강, 북태평양, 적도 기단.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이렇게 쫙 짜갈러 볼게요. 이렇게 짜가르고 이렇게 자르면은 위에 그 시베리아 기단과 오츠케 기단은 고위도에 있으니까 한랭하겠죠. 한랭하고 이 밑에는 저위도나 저위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온입니다. 고온.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은 뭐 고온이라 하긴 그렇고 온난한 거고요.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을 이렇게 나눠 보면요, 자, 왼쪽에 두 개 시베리아 기단과 양쯔강 기단은 대륙성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조하겠죠. 그래서 한랭 건조.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줄을 그어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 대륙성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오츠케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과 적도 기단은 됐습니까? 이렇게 해양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습입니다. 모두 다습이기 때문에 오츠크는 한랭 다습, 북태평양은 고온 다습, 적도 기단은 고온 다습. 이렇게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 영향을 미치냐면요. 자, 차분히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양쯔강 기단은요, 양쯔강 기단은 봄과 가을에 영향을 주는 기단입니다. 봄과 가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죠. 아까 전처럼 여기 온난하고 건조한 성질을 가지게 되죠. 봄에 어떠한 날씨가 나타나냐면 황사가 나타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니은 쪽으로 와서 이거 뭐 계절 순서대로 이제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이 오츠크해 기단 한랭 다습인데 이 오츠크해 기단은 바로 초여름. 그래서 6월 달에서 7월 초순, 6월에서 7월 초순에 이 영향을 미치는 건데 한랭 다습. 고위도고 해양이니까 한랭 다습이죠. 그래서 동해안 지역에서 서늘하고 습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이 북태평양 기단은 한여름에 우리나라 그리고 7월달 8월 중순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기단인데요. 아주 저위도고 고온이고 해양이니까 다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은 굉장히 덥고 후덥지근하잖아. 고온 다습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를 이어지게 하고 폭염이나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중순이 넘어가고 해서 이제 뭐냐면은
9월 초까지 이렇게 보면요. 어디게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자, 여름과 초가을 사이에 나타나는 이 적도 기단이 되겠습니다. 적도 기단은 고온이고 다습이 되고 이때 태풍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겠죠. 적도 기단.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겨울에 자 이렇게 겨울에 영향을 미치는 이 시베리아 기단은 됐습니까? 시베리아 기단은 이렇게 아주 고위도고 건조하니까 한랭 건조의 성질을 띠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은 굉장히 춥고 건조하죠. 그리고 그래서 산불이 자주 나고 이러잖아. 그리고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이렇게 이런 날씨를 보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멈춰 놓고 우리가 봄가을 날씨와 그 다음에 초여름 됐습니까? 한여름, 그 다음에 한여름과 늦여름과 가을에 그 다음에 겨울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날씨를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기단들 때문에 그러한 성질이 나타났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서 전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선명과 전선, 그 다음에 전선의 종류 4개가 있습니다. 한랭전선, 온난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 특히 여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온난전선을 먼저 공부하고 한랭전선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따가 온대저기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3번에 이제 드디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이 되어 있는데 서로 비교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온난전선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랭전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선명과 전선이 무엇인지 볼게요. 여기 그림처럼 우리는 기단이 세력이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또 이동해 가면은 다른 기단과 만날 수 있겠죠. 다른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가 만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면은 찬 공기는 밀도가 커서 아래로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라가게 되죠. 어쨌든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이러한 경계면을 우리는 전선면이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경계면을 전선면이라 하고 여기 보라색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 전선면이 지표라는 것은 지구의 표면이니까 땅이 될 수도 있고 바다가 될 수 있겠죠. 어떻든 그 지표랑 만나는 선, 이거를 우리는 전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경계선을 전선이라 그러는데 이 전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전선을 경계로 날씨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온, 기압, 풍량 등이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요 그림의 옆에 전선 형성 실험이 있는데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따뜻한 물과 찬물로 칸막이가 원래는 있었습니다. 여기 칸막이가 있었는데 찬물에는 파란색 물감을 타고 따뜻한 물에는 빨간색 물감을 타는데 칸막이를 치우면은 전선이 어떻게 생겨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당연히 여기 그림 보세요. 칸막이를 드러내면은 찬물은 밀도가 커서 밑으로 가죠. 이렇게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고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전선면이 되고 여기가 이제 전선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짚어보고 또 그 특징들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온난전선 먼저 설명한다 했죠. 온난전선. 자, 먼저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건데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은. 자, 이 온난전선은 찬 공기가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이동해 오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이동해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온난전선은 찬 공기가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이동해갖고 그걸 타고 오를 때 생기는 전선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따뜻한 공기가 이동해서 위로 탁 차고 오르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그림 잠깐 한번 보세요. 찬 공기가 여기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이동해와서 이렇게 타고 오를 때 전선면이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 전선이 생기죠. 그래서 이 전선이 있다면은 이거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이동해 가기 때문에 여기가 앞쪽이라 그러고 여기가 뒤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선 앞쪽으로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보세요. 전선의 앞쪽으로 빨간색, 파란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양입니다.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한랭전선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찬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이동해서 확 밑으로 파고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걸 말해요. 보세요. 자, 찬 공기가, 그죠? 찬 공기가 이동해서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어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전선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돼?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 잠깐 보고 있다가 다시 설명했지만, 여기 따뜻한 공기가 있죠?
따뜻한 공기에서 찬 공기가 이동해서 확 밑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확 밑으로 가면서 이 구름이 뒤쪽으로 살짝 이렇게 뒤로 두껍게 위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 전선면이 가파르게 생기고 전선이 생기죠. 전선 앞에 이렇게 세모로 그리고 그러면 구름은 전선 뒤쪽에 이렇게 생기죠. 이따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폐색 전선 가는 것은 이따가 한랭 온난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할 건데,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만나서 겹쳐져서 생기는 전선을 폐색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반원 세모 반원 세모로 그리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따가 다시 또 한랭과 온난을 공부하면 잘 이해될 건데요. 한랭 전선의 이동 속도 원래 뒤에 있었거든요. 한랭이 온난 전선보다 뒤에 있었지만 이동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한랭 전선이 더 빠르기 때문에 두 개가 나중에 겹쳐지게 됩니다. 이걸 폐색 전선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정체 전선 가는 것은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전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전에 우리가 5호 측크해 기단, 초여름에 왜 이거는 한랭하고 습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여름에 북태평양 기단, 자, 북태평양 기단, 요 둘이가, 이거는 고온이고 다습이잖아. 그래서 둘이가 성질이 다른데 세력이 비슷해서 굉장히 습하잖아요. 그래서 세력이 비슷해서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 우리나라에 장마 전선을 형성하는, 그게 바로 정체 전선의 대표적인 예에서 반원과 세모를 반대 방향으로 그린다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장마 전선, 우리나라 초여름에 장마를 일으키는 정체 전선으로 세력이 비슷한 남쪽의 따뜻한 기단과 북쪽의 찬 기단이 만나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비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선 종류 4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바로 온난 전선, 그 다음에 한랭 전선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을 화면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의 특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온난 전선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한랭 전선. 자, 이때 많은 그 내용들 있죠. 요 모습도 있고, 전선면의 기울기, 구름의 종류, 강수 지역과 형태, 이동 속도, 통과 후의 기온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을 잘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온난 전선부터 할게요. 여기 찬 공기가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와서 슬 밀면서 슬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동은 이렇게 가겠죠. 전체적으로 이동은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전선 앞쪽에서 상승 기류가 약해서 이 얇은 구름이, 얇은 충운형 구름이 넓게 어떻게 돼? 생겨났습니다. 됐죠? 그리고 한랭 전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따뜻한 공기가 있었는데 찬 공기가 밑으로 확 파고들면서 이 공기가 수직으로 두껍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지역에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전선 뒤쪽에서 만들어졌네요. 자, 그리고 전선면은 가파르네요. 온난 전선보다.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전선면의 기울기는 완만이죠. 보고 말합시다. 이거는 가파르죠. 급하죠. 구름은 충운형 구름이죠. 충운형 구름이고 이건 저군형 구름인데, 자, 그림 보면 전선 어디? 전선 뒤쪽에서 이 구름이 만들어졌죠. 여기 그래서 비가 여기서 내리고, 충운형 구름은 여기 전선이 있다면 이 앞쪽에서 전선 필기하기 바랍니다. 전선 앞쪽에서 넓은 지역에서 형성됐죠. 그래서 넓은 지역에서 이 충운형 구름에서 내린 비가 아주 오래 내리죠. 보통 이 이슬비, 가랑비 같은 것들이나. 그래서 지속적인 비가 내립니다. 근데 전선 뒤쪽에 보면은 좁은 지역의 저군형은 어떻게 됩니까? 소나기성 비가 내리겠죠. 됐습니까? 우리 소나기성 비는 오래 내리지 않죠. 한 뭐 단시간에 내리죠. 그래서 뭐 좁은 지역에서 맞습니까? 이렇게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동 속도는 이것도 지금 현재 이 한랭 전선도 이제 이렇게 이동해 가거든요. 따뜻한 공기도 가고 오른 찬 공기도 가니까. 근데 이거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슬슬 밀면서 가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한랭은 막 찬 공기가 파헤치면서 이렇게 따뜻한 공기를 들어올리면서 가니까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그 다음에 통과 후 기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온난 전선은 여기 있을 적에 이제 찬 공기잖아 지금. 찬 공기인데 통과하면 따뜻한 공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기온이 높아지겠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따뜻한 공기죠. 근데 한랭이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 찬 공기가 되니까 어떻게 기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많지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보면서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옆 페이지 개념 속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름 써야 됐고, 그 다음에 성질과 기단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을 선으로 연결하라 했죠. 자, 우리 한번 5개 중에 4개만 나와 있네요. 자, A는 뭡니까? 시베리아 기단이죠.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습니다. 기단이란 말 뺄게요. 자, 겨울에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어떤 바다입니까? 오호츠크해 기단이 되겠고, 자, 여기는 뭐다? 양쯔강 기단이 되고, 요거는 D는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죠?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을 외워야 되겠죠? 요거는 겨울, 요거는 초여름, 요거는 한여름, 요거는 봄, 가을. 그 다음에 적도 기간은 빠져가 있네요. 그리고 성질은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쭉, 자, 그래서 위에 거 고위도 2개는 요거는 한랭이고, 저위도에 있는 것은 고온이나 온난이죠. 양쯔강은 온난이고, 북태평양은 고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잘라서 A하고 B는 어때요? 대륙성 기단이죠. 그래서 건조하고 C하고 D는 해양성 기단이니까 다습이죠. 자, 연결 시어커 보겠습니다. A는 시베리아 기단으로서 한랭 건조 언제 또 겨울에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 B는 양쯔강 기단이죠. 온난 그 다음 대륙성 건조 봄 가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C는 뭡니까? 오츠크해죠. 오츠크해는 한랭하면서 다습이죠. 초여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D는 북태평양 고온 다습 한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봅시다. A는 뭐가 됩니까? 전선면이 되죠. 전선면이 되고 B는 지표랑 만나는 선 전선이 되죠. 자, A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긴 전선이다. 요까지는 맞지만 전선이 아니고 전선 면이 되겠죠. 면. 그래서 자, 끝까지 용어들 잘 보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따라서 B는 전선면이 아니고 전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용어 조심해 주세요. 또 틀렸습니다. 전선을 경계로 날씨가 달라진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여기도 보세요. 여기 따뜻하고 여기 찬공이니까 기온도 통과하면 내려가겠죠. 그래서 전선을 경계로 날씨가 달라지는 거 맞고요. 자, 전선의 특징과 이름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어 봅시다. 자,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찬 공기가 와서 확 파고든다. 뭡니까? 한랭전선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찬 공기가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와갖고 그것이 쓱 타고 오른다. 어떻게? 온난전선이 되겠죠. 자,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할 적에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전선, 정체전선 되겠습니다. 한랭의 이동 속도가 빨라서 온난과 겹쳐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폐색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어느 전선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 그림 보세요. 여기 따뜻한 공기가 수직으로 확 상승했죠. 찬 공기가 와서 파고 들어오고. 그럼 여기 전선이 생겼고, 전선 뒤쪽에 저군용 구름이 생겼죠. 자, 앞쪽 그림 이렇게 여기라 하면 뒤쪽에 이게 소나기성 비가 내리잖아. 바로 무슨 전선입니까? 한랭 전선이죠. 온난에 비해서 전선의 비율기가 급하고 구름이 이렇게 저군용 구름이 생겼죠. 저군용 구름에서 이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립니다. 통과 후의 기온은 보세요. 여기 따뜻한 공기 있었는데 찬 공기가 되니까 통과하고 난 다음에 기온이 하강하겠죠.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와서 기압과 날씨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네요. 자,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공부하고 온대 저기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대 저기압은 온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앞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잘 이해하면 너무 쉽습니다. 자, 먼저 이게 고기압하고 저기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기압은 말 그대로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입니다. 뭐 숫자상으로 기압이 1020헥토파스칼이다 해서 고기압이고 뭐 1000이다 해서 저기압이고 그런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겁니다. 자,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 저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 자, 그러면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거 북반구 기준입니다. 남반구는 반대니까. 자, 보세요. 주위보다 기압이 높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생깁니다. 하강기류가 생기니까 단열 압축이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서 구름이 소멸돼서 날씨가 맑습니다. 저기압은 어떻게 되냐? 주위보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공기가 모여들어서 상승합니다. 공기가 상승하니까 구름이 생기고 날씨가 흐리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부터 좀 봅시다. 고기압은 중심에서 기압이 세니까 하강 기류, 그 다음에 저기압은 상승 기류. 그래서 상승하니까 단열 팽창에서 구름 생겨나서 흐리고 비나 눈이 오고요. 그 다음에 고기압은 반대죠. 단열 압축해서 기온이 상승해서 구름이 소멸되고 날씨가 맑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자, 고기압 보세요. 공기가 하강하니까 지표에서 내려온 공기는 밖으로 퍼져 나가야 되겠죠. 고기압 중심에서. 됐습니까? 이해됐나요? 근데 북반구에서 어떤 식으로 퍼져 나가냐면은 이렇게 그냥 퍼져 나가는 게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 나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저기압은 공기가 상승했기 때문에 불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불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하죠. 이렇게 불어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자, 요거 별표 쳐서 기억합시다. 됐습니까? 자, 우리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고기압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온 바람이 일로 저기압 쪽으로 가서 전체적인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잖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서 상승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게 어떤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표시 안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이거라 칩시다. 1014, 그 다음에 여기는 1018, 1022 이래 돼 있다. 그럼 여기서 바람이 어떻게 되냐? 지표에 있어. 날씨가 어떠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자, 보도록 합시다. 이게 어떠냐면은 지금 현재 중심으로 들어올수록 기압이 높아지고 있죠. 아, 고기압이구나. 알아야 되겠죠? 고기압이니까 바람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이것만 보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강 기류다. 하강 기류에서 어떻게 단열 압축되고 공기 기온이 상승해서 구름이 어떻게 사라져서 날씨가 맑다. 이런 거 보고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림 줬을 때 고기압, 저기압 안 줘도 뭐 기압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자, 기압을 주지 않았고, 자,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 자,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니까 아, 이거는 저기압의 중심이구나. 따라서 뭐다? 상승 기류가 생기고 단열 팽창, 기온 하강에서 구름이 생겨서 날씨가 흐리구나.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저기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의 종류에는 이 열대 저기압과 그 다음에 온대 저기압이 있는데, 자, 열대 저기압 간단히 공부하고 온대 저기압 집중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열대 저기압이라는 것은 위도 한 5도 부에서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으로서 전선을 동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온대 저기압은 항상 이거 남동쪽으로 온난 전선, 남서쪽으로 한랭 전선을 동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전선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열대 저기압 중심에서 특히 중심 부근의 여기 풍속이 1초에 17m 이상인 것을 우리 태풍이라고 합니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많은 비가 내리죠. 이 태풍이 눈에서는 아주 바람이 약하고 날씨가 맑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 전선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열대 저기압은. 됐습니까? 자, 그럼 온대 저기압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우리나라가 같은 온대지방, 중위도 온대지방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 편서풍을 타고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갈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 대순환은 여기서 온대제 편서풍이잖아. 따라서 이 그람이 여기 저기압 중심이라 그러면요, 편서풍 때문에 이렇게 이동해 간다 이거지. 편서풍 때문에 전체가. 그러니까 여기 누구의 집이 있다면요, 집이 있다면은 온난 전선이 먼저 통과하고 한랭 전선이 나중에 통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난을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한랭 전선을 공부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화면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공부할 건데요. 이미 우리는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을 자세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요 온대 저기압의 요 그림 모양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온대 저기압. 자, 요렇게, 여기 찬 공기가 있고, 이쪽 배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서 온난 전선이 요렇게 형성되어 있죠. 어떻게? 남동쪽으로요. 됐습니까? 남동쪽으로 펼쳐져가 있고, 그 다음에 한랭 전선 요렇게 남서쪽으로 요렇게 펼쳐져가 있습니다. 자, 요 두 개의 전선이 등장하죠. 자, 따라서 아까 전에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배웠듯이, 온난 전선 앞쪽에 이게 넓은 지역에 충운형 구름이 생겨서 넓은 지역에 어떻게 지속적인 비가 내리지요. 그 다음에 한랭 전선은 여기 따뜻한 공기 여기 있죠. 그래서 중간에 요 역은 따뜻하면서도 구름이 없습니다. 왜? 한랭 전선 여기는 뒤쪽에 좁은 지역에 적운형 구름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찬 공기가 와갖고 따뜻한 공기를 들어 올린 상황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A 이렇게 되고, 자 봅시다. 여기에 한랭 전선 뒤쪽 돼 있네요. A 지역, 그 다음 B 지역, 요 중간에 끼인 지역이죠. B 지역, 그 다음에 C 지역은 온난 전선 앞쪽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C 지역은 온난 앞쪽,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린 거 맞죠? 찬 공기가 있으니까 기온이 낮은 거죠. 남동풍이 불어온다. 이건 아직까지 이해 안 되죠.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요 밑에 요 그림은 여기 쫙 자른 단면이네요. ABC를 쫙 자른 단면이 이렇게 돼 있네. 한랭 전선 그림. 그 다음에 이건 온난 전선 그림 맞습니까? 여기는 온난 전선 그림. 여기는 한랭 전선 그림. 중간에 끼인 B 지역은 여기 따뜻한 공기, 따뜻하고 맑은 지역이잖아. 다시 볼게요. B 지역은 맑고 따뜻한 공기니까 기온이 높죠. 바람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곧 설명해 줄게.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A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A 지역에는 지금 현재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찬 공기니까 기온이 낮죠. 바람은 북서풍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게 누구의 집이 있다면은 이게 이제 그 편서풍에 있어 이 그 온대 저기압 이렇게 이동해 가잖아요. 결국 날씨 변화를 말하라 그러면은 요 날씨가 되었다가 됐죠? 요 날씨가 되었다가 요 날씨가 되었다가 요 날씨로 변해 간다.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통과해 가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거 볼게요. 이 바람이 왜 이렇게 되냐? 자, 요 남동풍, 여기는 남동풍 C 지역은, 그 다음에 B 지역은 남서풍, 그 다음에 요 C 지역은 북서풍인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자,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이잖아. 저기압 됐습니까? 저기압의 중심이니까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한랭이 그림이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온난이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래 되냐면은 요 아까 전에 위에 보면은 여기 제가 한번 볼게요. 등압선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등압선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저기압에서는 어떻다 합니까?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간다고 했잖아.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저기압 중심에 이렇게 불어 들어가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저기압에서 이게 전선만 그려놓은 그림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니까 온난 전선 앞쪽에는 여기는 무슨 풍이 됩니까? 네, 남동쪽에서 불어오네요. 남동쪽에 불어다가 온난이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 불어오는 무슨 풍? 남서풍이 불어오네요. 됐습니까? 남서풍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한랭이 통과하면 북서풍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네요. 됐습니까? 이래 되고 여기 저기압 중심 위에는 이게 북동풍이 부는데 뭐 요 세 군데 위치에서 바람만 보면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니까 이 그림만 끄어 보면은 요 바람이 분다는 건 알 수 있겠지요. 자, 이제 날씨와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일기예보, 그 다음에 날씨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기상재해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일기예보. 자, 일기예보라는 것은 앞으로 날씨가 어떻다 예측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농업이나 어업이나 건설, 스포츠, 산업, 관광산업과 각종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 일기예보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한번 간단히 짚어볼게요. 제일 중요한 농업에 영향을 미치죠. 언제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일지 시기를 결정하고 날씨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업.
날씨가 더워지거나 뭐 추워질 적에 냉난방 기구나 의류와 같은 날씨에 민감한 상품의 생산량을 계획하게끔 해야 되고, 야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죠. 날씨에 따라 건설 현장이나 스포츠, 소풍 등의 일정이 또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날씨와 관련된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날씨 보험, 날씨에 의해서 뭐 건강이나 농업에 피해가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 가입, 그다음 날씨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상재해가 뭐냐 하면 우리 태풍, 그 다음에 호우, 대설, 한파, 갑자기 온도가 추워지는 거 있잖아요. 황사 등 기상현상으로 일어난 큰 피해를 말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합시다. 자, 이 대처 방법들을 읽어보고 도대체 어떤 것을 막는 건지 봅시다. 지붕이나 간판 등을 단단히 고정해야 되겠습니다. 떨어지는 것이 않도록 막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뭡니까? 바람에 의한 태풍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함이겠죠. 그 다음에 하수도, 배수도 점검하고 잘 빠져나가도록, 그 다음에 하천 제방을 정비하고 고압선 접근 금지하는 것들은 바로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차를 몰고 나가지 말고 월동 장비, 그러니까 눈을 치우거나 이런 것들 염화칼슘 준비하고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보온시설 점검하는 것은 대설이나 한파에 대한 어떤 대비법이죠. 그 다음에 야외 활동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온실이나 축사에 황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뭐 항공기 운항 자제하게 되는 것은 바로 황사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옆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요 일기기호 요거는 뭐 간단히 보면 되겠습니다. 요래 맑음이고, 요거는 개임이고, 요거 새카마이찬 흐리다 이거고, 일기에 보면 비가 온다, 세모로 요래 돼 있으면 소나기, 이게 눈 모양이죠. 눈이 낀다, 안개. 풍속을 나타낼 때는요, 이렇게 풍량, 요 작대기가 가리키는 게 풍량인데, 깃바람은 25고 25, 그 다음에 여기 긴 거 하면 5m/s, 짧은 거 하면 2m/s. 그러면 긴 거 짧은 거 있으니까 7m/s 되겠죠. 자, 일기도에 이런 거 표시한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고 외울,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특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상재해가 예상될 적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것으로서 주의보, 또 더 좀 걱정이 되면은 경보, 이런 게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충하스칸 일기예보의 과정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먼저 기상 요소들, 뭐 기압, 풍량, 뭐 이런 것들이나 뭐 기온들, 이것들 먼저 관측해야 되겠죠. 관측했으면은 자료를 수립해서 슈퍼 컴퓨터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처리해갖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재 일기도 작성합니다. 현재 일기도 요걸 가지고 이제 내일의 일기도, 모레 일기도 다 예상 일기도 작성하겠죠. 작성하고 중간에 이제 회의를 거쳐야 되겠죠. 예보관 회의를 거치갖고 이제 일기예보를 방송으로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뭐 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 페이지 개념 속성 문제를 풀어봅시다. 북반구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관란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고기압, 저기압 해봅시다. 정의,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 맞고, 여기는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 자, 요거 중요하죠. 요거하고 요거. 자, 하강기류가 생겨서 지표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가고 저기압은 불어 들어오죠. 어떻게 불어 나간다?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요거는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지요. 자, 중심 기류는 하강 기류, 그래서 단열 압축, 그래서 구름이 소멸돼서 맑은 날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승 기류가 되겠죠. 상승해서 구름이 생겨서 흐리거나 비가 내린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따라서 이 그림 봅시다.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다. 이거 보고 중심 기압을 써라 했는데,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잖아. 따라서 가는 고기압이고,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기압의 중심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대 저기압에 대한 설명이다. 관란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했네요. 자, 온대 저기압은 중위도 온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죠. 누구의 영향으로? 네, 편서풍의 영향이죠. 편서풍의 영향으로, 그 다음에 어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자, 이거 온대 저기압이죠. 그래서 이 온대 저기압이 편서풍에서 이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쪽 서쪽의 날씨가 내일의 날씨가 되니까 중국의 날씨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가오는 날씨풍이 되겠죠. 동쪽의 날씨가 이렇게 이동해 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9번으로 들어갈게요.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는 온대 저기압의 모습이네요. 자, 여기 보세요. 요 비가 오는 지역 여기 맞죠?
온난전선 앞쪽이 넓은 지역, 그 다음에 한랭전선 뒤쪽에 여기고, 그 다음에 찬 공기죠. B는 뭐다? 맑고 따뜻한 공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볼게요.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A, B, C 중에 B가 되겠죠. 중은형 구름이 발달해 있는 곳은 어디죠? 온난전선 앞쪽 C가 되겠죠. 소나기성 비가 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B, C 지역의 풍량을 각각 쓰시오 했는데요. 여러분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요게 세 개만 하면 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잖아요. 됐습니까? 따라서 C 지역에는 남동풍을 쓰면 되겠고 됐습니까? B 지역에는 남서쪽에서 불으니까 남서풍, 그 다음에 여기는 북서풍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봅시다. 자, 기상재해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연결해 봅시다. 배수로 점검하는 것은 호우가 내리면 물이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붕이나 간판을 단단히 고정해야 되는 것은 태풍에서 바람이 세게 부니까 보온시설 점검하는 것은 한파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니까 그 다음 호흡기 질환에 대비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되는 이유는 황사연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단은 기권과 우리 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영상을 스톱해서 복습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